또 한 가지는 내년까지 더 좋아질 섹터를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피해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걸로 봐요. 내년까지를 또 보는 이제 투자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내가 팔 시기를 놓쳐가지고 물렸어. 시장 막 흔들릴 때. 그래도 내가 들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조선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조선주를 여러분들이 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선주들을 보셔야 돼요. 상반기 때 글로벌 수주가 전체 조선 수주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192% 거의 2배 증가했죠. 지금 2배가 넘게 증가를 한 거죠. 거의 3배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192%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배 증가했어요. 전체 수주 중에 LNG 운반선은요, 16척이 전체 글로벌하게 수주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 갖고 왔어요. LPG 운반선은 72척 나왔는데 52척을 우리가 갖고 왔고,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52척 나왔는데 42척을 우리가 갖고 왔고, 컨테이너선은 148척 나왔는데 81척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해 수주를 따냈고, 6월 달에 우리가 1위예요.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 상반기 전체로 보면 중국이 조금 더 우리를 앞섭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우리가 중국을 추월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유가가 지금 급등해 있기 때문에 해상 플랜트까지도 해상 플랜트 수주가 더 이상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쪽까지도 지금 요즘에 실제로 지금 수주가 되고 있고 수주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의 수주 부분은 엄청나다 지금.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간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은요, 이 회색이 뭐냐면 올해 조선주 그 실적 그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주 올해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안 나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배 한 척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수주 받았다고 바로 뭐 대금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시면은 올해는 적자. 그죠? 이게 2021년도입니다. 올해는 적자.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합니다. EPS가 상당히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해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조선주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내년과 내후년을 보면서 움직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 시즌 때는 조선주가 별로 안 좋겠구나. 실적 안 나올 테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 좋을 때 잡아놓으면 되겠다. 그죠? 그게 이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 말씀도 제가 이제 드렸죠. 하반기 때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이제 완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그동안의 수출이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신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어떤 요인이냐면은 이거는 멀티플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연기관차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매출이 되지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멀티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제 하반기부터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이제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는 성장주로 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올라오다 지금 쉬고 있죠. 올해 특히 반도체 공급 이슈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된다면 하반기 때 또 움직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장성을 담보하는 거라서 다시 또 성장주 취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 섹터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쪽은 뭐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뭐 좋다 안 좋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은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장비주든 소재주든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결정을 못 하니까 TSMC 투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 투자 본격화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재용 회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되면은 투자가 본격화 되겠죠. 그게 언제부터 될까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자 본격화에 따른 뭐 장비주라든가 수혜 많이 받겠죠.
또 DDR5를 올해 4분기부터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또 데이터 센터는 한 번 만들면은 그냥 뭐 끝 이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만 놔두면 그냥 증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고 또 신식 메모리가 나오잖아요. DDR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교체 수요도 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판이라든가 뭐 메모리용 소자, 또 패키징 업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여기에는 이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예요. 자율주행차는. 그죠?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율주행 할 수가 없잖아요. 메모리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의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기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10배 이상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내년이 끝이겠습니까? 내후년도 있고 자율주행 시장이 뭐 안 오겠습니까? 분명히 오겠죠. 그런 것들을 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익 컨센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이쪽은 뭐 여전히 계속 보셔야 돼요.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 엔터, 카지노. 이쪽은요. 많이 요즘 항공주, 여행주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 충분히 받으면 들어가면요. 또 반등 나오고 조정 충분히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반등 나오고 다 그럴 거예요. 다 박스권 그럴 겁니다. 하반기에도. 이쪽에는 충분한 조정이 오면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올 때 팔아주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쪽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하반기 때 뭐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칠 수 없죠. 대선 테마, 제가 총선 테마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다른 테마 같은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이제 대선 테마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사실 안 돼요. 굉장히 큰 장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치면 굉장히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씨 관련주로서 대장주였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7,600원에서 뭐 2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3배가 넘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다들 아시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씨 예전에 테마주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테마주를 제가 이제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장주를 잘 고르셔야 돼. 대장주를. 그리고 테마주도 꼭 조정 구간에 들어가셔야 돼. 기다렸다가. 그런 것도 몇 가지만 지키시면은 정말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이제 테마주, 뭐 인맥 관련주나 뭐 정책 테마주나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단지 대장주 고르는 거하고 그리고 타이밍 잡는 거를 좀 잘 잡으시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또 분할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쪽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참 아깝죠. 5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장인데 이쪽도 좀 보실만 하고. 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관심 종목을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주나 아니면 대선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주는 늘 옳다. 근데 하반기 때는 더 옳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주는 내년까지도 계속 옳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특이하게 대선 테마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그거 뭐 정책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인맥주가 됐든 놓치면 좀 아까운 그런 쪽이 이제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은 시장이 이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단기 전망 좀 해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요즘에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데 미국 국채금리 보자를 말씀을 드리죠. 국채금리가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 선 있죠. 요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소강국면에 들어간 거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국채금리가 1.6%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요. 시장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1.6%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큰 충격이 그 신호에 의해서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바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되, 단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까지 꺾였기 때문에 다시 힘을 추스려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시간이 제 생각에는 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7월 장세는 어쨌든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고요. 단지 7월 장세에 이제 잦은 변동, 작은 변동은 어디서 오냐면 달러에서 옵니다. 달러가 요즘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렸잖아요. 달러가 계속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탄력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이 달러가 상방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자체가 유럽이 좀 유로화가 좀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가 가라앉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달러가 가라앉으면은 시장은 더 탄력 있게 움직이고, 달러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냥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큰 자금이 들어오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할 거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가 됐든 내년도가 됐든 전략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시 강조분, 강조드립니다. 강조분, 강한 종목. 첫 번째, 강한 종목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때 강한 종목, 실적주, 또 대선 테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쪽이 일단 강하고요. 조정 구간 충분히 기다려서 매수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거 늘 잊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분할로 매수하시고 분할로 매도하는 거. 이것은 뭐 올해가 됐든 내년도가 됐든 내후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동안에는 늘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주식 투자의 하나의 이제 그 뭐 지표 이런 걸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